어느 날 밤 나는 점점 어두워지는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는 오래된 할머니 댁에 가게 되었다. 할머니는 최근에 돌아가셨고 난 그곳을 정리하기 위해 며칠간 머물러야 했다. 그 집은 산기슭에 자리 잡은 수십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래된 한옥이었다. 할머니가 계셨을 땐 편안한 느낌이었지만 이제는 쓸쓸함과 불길함이 감돌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득 식은땀이 흘렀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어딘가 낯설고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다. 짐을 풀고 집안을 둘러보는데 지붕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위를 걷고 있는 듯한 발걸음 소리였다. 그것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계속되기를 반복했다. 나는 혹시 새나 동물이 올라간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하게 들려왔다. 슬며시 큰 마루에 누워 눈을 붙이려 하는데 이번엔 문득 방 한 구석이 어두워지더니 이상한 형체가 보였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작은 형체는 가만히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감각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눈을 몇 번 깜박이자 그 형체는 사라졌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가빠졌다. 나는 혹시 피로 때문일 거라며 스스로를 딸랬다. 그러나 새벽이 지나가던 무렵 지하 저장고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으스스한 기운이 더욱 짙어졌다. 나는 조심히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다. 그곳에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한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이제는 썩어버린 듯한 나무 냄새가 진동했다. 그리고 그 냄새 사이로 할머니가 자주 쓰시던 오래된 장롱이 보였다. 장롱 앞에 다가서자 이상하게도 안쪽에서 찬 기운이 뻗어나왔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문을 천천히 열자 장롱 안에서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낯선 남자가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상한 것은 그 두 사람 뒤로 희미하게 형체가 보였다는 것이다. 화질의 문제인 줄 알았으나 그 형체는 전에 봤던 것과 너무도 흡사하게 느껴졌다. 할머니가 생전에 나에게 얘기해 주셨던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 마을에서는 한때 이유를 알 수 없는 실종 사건들이 잦았다고 했다. 길을 걸으면 누가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았다고. 모두가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다는 그 시절 길게 뻗은 산길을 따라 걷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고 했다. 사진을 본 후로 나의 불안은 더욱 악화되었다. 마치 어떤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고 그럴 때마다 나는 소름이 돋아왔다. 문득 거울을 봤을 때 거울 속의 내 뒤편으로 쓱 지나가는 온화한 미소의 할머니 얼굴을 보았다. 너무나 순간적이어서 나의 정신이 피곤한 탓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다음 날 나는 할머니 집을 정리하던 중이웃 어르신을 만났다. 어르신은 내게 오랜만이라며 인사를 건네었고 자연스럽게 나는 이 느낌에 대해 여쭈어 보았다. 그 어르신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속삭였다. 사실 그 장롱은 너희 할아버지 것 아니었어. 원래는 그 집에 더 오래 있었던 물건이라네. 잊혀진 역사가 많이 담겨있지. 단서를 쫓아 조금 더 조사를 해본 결과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마을에서 실종되었다는 이웃들은 대부분 그 장롱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장롱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했다. 그 물건은 오래되는 장식의 낡은 목걸이였고 사람들이 그 목걸이를 만졌을 때마다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전해졌다. 결국 그 장롱은 외부로 가져갈 수 없었다고 결론 지은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그대로 두기로 했고 아무도 그 후로 장롱을 열지 않았다고 했다. 할머니는 그저 버리기 아까워 지하에 보관해 두셨던 것 같다. 나는 할머니의 유품들을 정리하며 지하로 내려가 장롱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주었다. 그 어떤 사연이 있든 이제는 편히 쉬세요. 마을을 떠나던 날 오랜만에 마을에 방문한 적막함을 뒤로 하고 기차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 집을 방문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간혹 어떤 날엔 그때의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그저 할머니가 주신 마지막 메시지라 생각하고 조용히 미소 지어 보일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중 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공포 썰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이며 재미를 위한 창작물입니다. 어느 늦은 가을 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산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마을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자연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에 제격이었다. 하지만 이곳에는 소문만 무성한 흉가가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저주받은 집이라고 불렀고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가는 사람마다 이상한 경험을 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우리는 호기심에 흉가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낮에 미리 봐둔 길을 걸으며 숲 속으로 들어서자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고 잔잔한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다.
겨우 흔적만 남아있는 오래된 오솔길을 따라가자 큰 나무들 사이로 낡고 버려진 채로 서 있는 집이 보였다. 집은 생각보다 큰 2층 건물이었고 창문은 어둠 속에서 눈처럼 반짝거렸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돌아가고 싶었지만 친구들은 벌써 문 앞에 서 있었다. 우리는 집의 문을 열었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냉기 같은 공기가 우리를 맞았다. 집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으며 오래된 가굿들이 마치 누군가의 흔적처럼 그 자리에서 멈춘 듯했다. 우리는 각자 손전등을 들고 집안을 둘러보았다. 1층에는 거실과 주방 그리고 몇 개의 방이 있었고 모든 것이 낡고 오래된 채로 남아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가자 우리는 서로 터져 탐색하기로 했다. 나는 제일 끝 방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 방은 어린아이의 방으로 보였다. 작은 침대와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무언가가 그려져 있었다.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그것은 아이가 그린 가족의 모습 같았다. 그런데 가족 중 한 명의 얼굴이 마치 지워진 것처럼 무언가로 긁힌 듯한 흔적이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쾅 닫히며 나는 깜짝 놀랐다. 당황한 채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이상한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아이의 웃음소리와 함께 속삭임이 섞인 듯한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같이 놀자. 영원히 라는 소리가 저절로 들려오는 듯했다. 갑자기 방 안의 장난감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듯 보였다. 공포감에 짓눌려 눈을 감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방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손전등 빛이 깜빡이더니 꺼져버렸고 어둠 속에서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친구가 나를 불렀다. 너 괜찮아? 빨리 나와. 친구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집을 뛰쳐나왔고 등 뒤로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집을 뛰쳐나와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흉가에 다녀온 것을 보고 놀란 듯 더 이상 그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자면 항상 그 집과 방에 갇혀있는 꿈을 꾼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잊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온다. 같이 놀자. 영원히 이후로 그 마을에 다시 가본 적은 없다. 하지만 가끔씩 내 머릿속에는 그 집이 생생하게 떠오르곤 한다. 친구들도 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하며 연락을 끊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는다. 마치 그 집의 저주가 우리를 따라온 듯한 기분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공유되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종종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오싹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여기 그런 공포 이야기 중 하나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형적인 공포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이곳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오래된 전설로도 유명했습니다. 이 마을 깊숙한 산속에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속삭이는 집이라 불렀습니다. 이유인 짓은 그 집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모두 밤마다 이상한 속삭임을 듣게 되어 정신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선우는 대학에서 민속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졸업 논문 주제로 현대 사회에 남아있는 전설의 영향력을 선정했고 이를 위해 전국 각지를 돌며 여러 전설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우는 속삭이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공포에 관한 강한 호기심과 학문적 열정이 그를 이끌어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선우는 주민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어느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집에 가지 말라고 충고했고 다른 이들은 그저 두려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방에서 만난 중년의 남자에게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집은 50년 전에 큰 화재가 있었어요. 그 집에 살던 가족 모두가 불 속에 남겨졌죠.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집에서는 사람의 소리가 납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혹은 그날 밤의 진실을 말하고 싶어 속삭이는 거라고들 하죠. 선우는 자신의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드디어 나온 것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촛불 하나와 녹음기를 챙겨 속삭이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폐가에 도착하자 짙은 어둠 속에서 우뚝 솟은 집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온기를 잃은 돌계단을 밟으며 집 안으로 들어가자 차가운 공기가 그의 살갗을 스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어와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선우는 놀랐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안을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거실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지는 이미 오래 전에 벗겨져 누렇게 변했으며 여기저기에 그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액자 속 가족의 모습이 먼지가 쌓인 채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조사하던 중 갑자기 등 뒤에서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미하고 가늘었지만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와줘, 제발. 선우는 놀라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가운 바닥과 불규칙한 숨소리만이 그를 감쌌습니다. 긴장감이 그를 옥죄어왔지만 그는 공허리 속에서 이 상황이 학문적으로 대단히 가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켜고 소리가 나는 곳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삭임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를 집의 지하로 이끌었습니다. 낡은 문을 밀고 어둠으로 가득 찬 지하실로 내려가자 그곳에는 화재의 흔적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가지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실 한쪽 구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천천히 그곳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에 탄 가족의 그림자가 벽에 새겨져 있었고 그 그림자 속에서 손을 내밀며 발버둥치는 형상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림자 속 인물들이 다시 속삭였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해. 우리를 이곳에 묶어둔 것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서야. 그 속삭임을 듣고 선우는 조사를 계속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다시 마을로 돌아와 남아있는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기록과 오래된 신문기사를 통해 그는 몇 가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집에 불이 난 이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방화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증거가 굴러가 버리고 결국 이 사건은 단순 화재로 종결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선우는 남은 시간을 사건의 증거를 찾는 데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 뒤뜰에서 녹슨 철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불에 탄 편지와 못다한 이야기가 담긴 일기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가족 중 한 명이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일기에는 그들의 이웃이었던 한 사람이 질투와 시기로 인해 집에 불을 질렀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두려움에 잠겼지만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마을에는 속삭이는 집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선우는 자신의 논문을 제출하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의 그 가족을 위한 작고 조용한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이로써 진실이 밝혀지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평온한 나날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 그 집 근처를 지나칠 때마다 누군가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듣곤 한다고 믿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어도 어쩌면 그들은 여전히 세상 어느 한 곳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속삭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